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저희가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벤투호의 첫 발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9월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라크와의 첫 경기, 그리고 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레바논과의 1, 2차전에 나설 26명의 태극전사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일단 명단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골키퍼는 조현우, 김승규, 구성윤이 변함없이 선발이 됐고요. 수비진은 중앙의 김영권, 김민재, 박지수, 권경원, 정승현, 그리고 측면에 김문환, 이용, 강상우, 홍철, 이기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더는 정우영, 손준호, 황인범, 이재성, 권창훈, 남태희, 그리고 이동경, 손흥민, 황희찬, 송민규가 뽑혔고요. 최전방은 황의조와 조규성이 선발됐습니다. 간단한 총평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외파 위주의 대표팀이 구성된 게 좀 눈에 띄었고요. 사실 좀 국내파의 중심 누구였습니까?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차출 갈등 없이 마음껏 뽑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이들을 안 넣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좀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거 포함시킨 거는 중요한 1, 2차전을 앞두고 경험과 클래스를 믿겠다는 의중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따가 뭐 다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짧게 정리하면 손흥민이 명단 발표 전날 햄스트링 부상을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발탁한 것, 그리고 황의조 옆자리로 조규성을 처음으로 발탁한 것과 황인범이 모처럼 돌아와서 미드필더 뎁스가 늘어난 점, 그 울산 현대 선수들이 3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고 싶습니다. 자, 포지션별로 나와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보면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예, 이건 이제 붙박인 것 같아요. 예,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인데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강현무가 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한 번쯤 변화를 줬다면 강현무가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근데 뭐 이 세 선수의 아성을 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K리그에서 좀 좋은 활약 펼친 선수들한테 기회가 잘 안 간다는 걸 새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 3명이 이제 장벽에 약간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한 명 더 뽑는다면 김진현을 데려오는 그쵸, 네. 그런 그림을 좀 많이 그리더라고요. 저도 강현무가 뽑히지 않은 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수비는 어떤 것 같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뽑힐 선수는 일단 다 뽑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는 김진수, 그다음에 오른쪽에 김태환, 가운데 정태욱 정도. 여기가 이제 풀이고요. 나머지는 뭐 지금 여기서 한국 축구가 가용할 수 있는 최상의 자원들을 넣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라인업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는 전북에서 최상의 폼을 보이고 있는 홍정호 선수가 계속해서 외면당하는 걸 보면은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선발이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솔직히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이 이번 최종 예선에 중용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김태환, 정태욱, 김진수 정도 들어오고 이번 명단에서는 김태환이 아예 빠지고 이용이 선발된 게 조금 측면에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홍정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홍정호가 베테랑이잖아요. 그리고 리더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팀 수비가 구성된 상태에서 리더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홍정호가 지금 올드 나이면은 뭔가 한번 뽑아서 테스트 해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큰 선수다 보니까 뭐 리더는 김영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김영권, 김민재가 딱 있으니까 그래서 뽑지 않은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나이가 많은 게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나왔고 벤투 감독은 현재를 생각했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남전 경기를 봤는데 이용 폼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현재만 봤을 때는 뽑힐 만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용을 포함한 사이드백 5명을 뽑았는데 오른쪽에 이용, 김문환, 왼쪽에 홍철, 이기재 둘씩 배치했고 강상우가 양쪽이 다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강상우는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쓸 것 같습니다. 김민재가 이제 유로파 수비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나왔고 벤투 감독도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준비하고 뭐 이적 절차 때문에 공식전을 많이 못 치렀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했지만 워낙 중요한 선수고 특징과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경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오늘. 예, 그 잘라먹는 거랑 득점할 뻔도 했었고 네네. 좋은 활약 펼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야 유로파 형들의 어떤 고충을 장거리 이동을 느끼면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자, 미드필드는 현재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일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기존에 중용된 선수들을 오히려 더 적극 중용하는 네. 그런 명단이 됐습니다. 황인범 선수 가세하면서 사실 삼선 쪽에 손준호, 정우영 선수만 있었는데 뭐 더블 보란치를 예상한다면 좀 더 공격적인 황인범까지 들어가서 네. 이선과 연결해주는 고리를 해줄 것 같고요. 황인범 선수 워낙 러시아에서 지금 폼이 좋잖아요. 네. 올림픽 자원들 중에서는 이동준이 빠지고 송민규가 살아남은 게 좀 눈에 띄는데 네.
최근 폼만 놓고 보면 이동준이 좀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왼쪽에서 뛴다는 점. 네. 지금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물론 권창훈, 이재성 다 왼쪽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형적인 왼쪽 공격수가 없다는 점을 아마 좀 고려를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벤투 감독이 믿는 선수들을 다시 한번 믿었다. 이게 미드필드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보고 있는데 이동준에 대한 얘기가 지분이 조금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빠진 선수들 중에는 이동준 말고 이강인, 원두재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두 선수에 대해서 벤투 감독은 전술적, 전략적인 이유로 뺐다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이란 단어를 강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만큼 균형을 고민했다. 언급한 대로 황인범이 가세하면서 좀 뭐 그 이강인과 원두재를 좀 제외하는 결정을 좀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황인범에 가세하면서 조금 미드필더의 다양한 조합이 좀 가능해진 점은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3월 콜롬비아 대표팀 친선 경기에서도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이 좀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삼각 미드 가능해 보이고 지금 이번 2연전은 무조건 목표가 2연승이잖아요. 그래서 정우영 또는 황인범 한 명 수비에 박아두고 남태, 이재성, 권창훈, 이동경 중에 2명으로 공미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 선발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어쨌든 계속해서 그 균형 얘기를 했던 게 뭐 10번 자리에 2명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복수를 뽑으면서 근데 황인범 선수는 사실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 좀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선수가 이번 명단에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경기 보신 분들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네. 울버햄튼전에서 좀 쩔뚝거리면서 나왔거든요. 팬들이 걱정이 많은데 벤투 감독 어떤 반응 보였는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야, 지난 3월 한일전 앞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당시에도 명단 발표 하루 전 아스날전에서 힘들게 다쳤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분위기가 좀 더 험악했죠. 이제 무리뉴 감독도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렇지. 그러면서 좀 좌절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당시에 벤투 감독은 그러면서도 명단을 일단 뽑았습니다. 네. 부상 사실을 확인했고 그런데 검사 결과 확인한 뒤에 제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외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손흥민이 전날이었죠. 울버햄튼전에서 햄스트링 다친 걸로 보입니다. 쩔뚝거리는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벤투 감독의 반응은 그때랑 좀 달라요. 멘트를 옮겨드리면 따로 보고받은 건 없다. 지난주에 90분 출전했고 어제 70분 출전했다. 부상 관련해서는 좋은 컨디션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사실 뭐 쩔뚝이는 영상도 공개된 마당에 좋은 컨디션이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뭔가 이번에는 뽑겠다는 의지가 좀 느껴졌습니다. 네, 손흥민 외 측면 공격수로는 황희찬, 나상호, 송민규가 있는데 아무래도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워낙 큰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벤투 감독은 이재성과 권창훈도 측면에서 뛸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외되더라도 대체할 만한 선수는 있긴 한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손흥민이 대표팀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상징성 부분이 크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첫 두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쨌든 필요하다는 입장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최전방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역시 조규성의 발탁입니다. 전북을 떠나서 올해 김천 상무에 입대를 했는데 올 시즌 16경기에서 2골 기록 중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사실 아주 인상적인 수준은 아닌데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기록 보시면 뭐 김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속팀에서도 최전방보다는 측면에 박동진이 최전방 쓰고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벤투 감독은 조규성 선수 선발 어떻게 설명했는지 궁금합니다. 벤투 감독은 이제 황의조 옆자리, 뒷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두고 계속 고심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정엽을 꾸준히 발탁하다가 김신욱도 뽑아보고 김지현도 그렇죠. 한번 테스트해보고 네. 그리고 뭐 포지션은 조금 다르지만 정상빈 선수도 지난 선발했었죠. 이번에는 조규성을 뽑았는데요.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제공권이 좋다. 라인 사이에서 좋은 플레이를 한다면서 특징이 많은 선수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죠. 라인 사이에서 하는 거는 분명히 이해가 되고 제공권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 김신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낫지 않을까라 판단했었는데 어쨌든 벤투 감독은 조규성을 택했습니다. 네, 뭐 그와 관련해서 질문 또 한 번 나왔어요. 제공권이면 김신욱 아니냐는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조규성은 제공권뿐만 아니고 다른 특징도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원톱 자리에 워낙 많이 뛰는 선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측면을 본 것 같고 뽑히지 않은 선수들 중에 좀 아쉬운 선수 왕 기자는 누가 있어요? 일단 뭐 대세를 따라서 이동준의 이름을 좀 걸어나오고 네. 싶은데 올대에서는 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지만 이동준은 돋보였잖아요. 그리고 K리그 돌아와서도 최근 들어서 가장 그 포지션에서 가장 좋은 활약 펼친 선수 저는 이동준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심지어 전 나상호, 송민규보다도 낫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진 게 조금 아실 수 있고요. 좀 미드필더 자리에는 백승호 선수가
한번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뭐 기성용 대체자라는 좀 평가도 있었는데 이란과의 A매치 전 기억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벤투 감독 앞에서 보여준 만큼 한 번 더 기회가 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일단 강현무 선수는 한 번쯤 뭐 생각이 좀 들었고요. 허리진에는 저는 수원FC 듀오죠. 이영재 선수와 박주호 선수.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밀집 수비를 뚫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탈압박과 좀 창조적인 패스가 중요한데 물론 황인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황인범의 백업이 없다는 거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수영 미드필더도 좀 너무 단단한 유형이 아닌가. 박주호 선수는 공을 몰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시 어쨌든 상대 밀집 수비를 깨야 되기 때문에 공격 시에 좀 다른 옵션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약간은 아쉬운 카드가 아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선수 모두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여기에 조는 최전방이 사실 어제 경기를 보고 더 확신이 들었는데 오세훈 선수는 왜 벤투 감독이 중용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뚝배기는 진짜 이런 경기, 이제 상대가 내려서는 경기에서는 뚝배기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도 발탁을 했었는데 오세훈은 김신욱과 다르게 왼발잡이에 맞아요. 연계 굉장히 좋고 속도까지 있거든요. 좀 등딱은 뭐 웬만한 선수가 밀면 아예 뭐 밀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근데 등딱을 그냥 딱 등만 지는 선수가 있는데 등 진 상태로 빠르게 도는 거는 엄청 빨라요. 저는 오세훈 카드는 두고두고 좀 연습을 계속해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워낙 그 조규성을 높이로 뽑았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세훈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울산에 대한 뭐 오세훈을 뽑으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울산에 대한 그 선수 선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7명까지 뽑았다가 뭐 한일전에 5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뭐 이렇게 줄어든 케이스거든요. 지금 3명까지. 그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한번 뭐 생각을 명단 해봅니다. 발표 때는 그렇게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시즌 중반으로 가기 때문에 네. 울산에 대한 그 생각은 좀 있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 8월 30일에 소집되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훈련 시작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선수들도 많고 K리그 소속 뭐 선수들도 많은데 소속팀에서 코로나랑 부상 없이 대표팀에 합류해야지 카타르로 가는 첫 길 저희가 무난히 갈 수 있거든요. 네. 모두 무사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